안녕하세요. 미간고 학생 여러분. 저는 리마크 영어 국어 학원에서 미간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함께 했던 김선정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간고사 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죠? 시험 열심히 봐서 너무 고맙고, 이번에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역시 덩달아 뿌듯했어요. 이번에 시험 보고 나니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중간고사 살펴보면서 기말고사 전에 더욱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출제 유형들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전체 문항은 24문항 중에서 객관식이 21문항, 논수령이 3문항으로 전 학기와 동일하게 문항수가 출제되었습니다. 배점은 객관식이 82점, 논수령이 18점으로 객관식 배점이 훨씬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제된 곳을 보니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총 12문제, 23년 9월 모의고사 6문제, 25년 9월 모의고사 6문제로 각각 12문제, 12문제씩 교과서와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객관식과 논수령 문제 중에서는 객관식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교과서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전에는 교과서와 모의고사에서 논수령을 고르게 출제하였지만 이번에는 논수령 문제 3문항을 모두 모의고사에서 출제해서 논수령 문항의 난이도가 기존 학기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논수령 문항을 쓰는데 좀 더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논수령 문항이 보통 이런 고득점을 가르는 열쇠이기 때문에 논수령 문항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 리마크 영어 국어에서는 단순히 객관식 문항만 열심히 풀리는 것이 아니라 논수령 문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문장들은 암기하고 있고 또한 모의고사의 각 지문별로 주제를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로도 모두 암기할 수 있게 해서 주제나 요지 등을 영작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험 총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와 비슷하게 출제되어서 출제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문항수는 총 24문항이었습니다. 다만 평소 교과서와 모의고사에서 고르게 서술형이 출제되었던 것과 다르게 이번 서술형은 모두 모의고사에서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의 비중이 조금 더 강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도 고득점을 가르는 열쇠는 모의고사에 있었는데 이번 서술형을 모두 모의고사에서 출제함으로써 이 열쇠가 조금 더 모의고사에 기울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에서 두드러지는 몇 가지 경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지만 다양한 유의어가 포함돼서 유반의어를 암기하지 않았다면 틀릴 만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존 시험들에서도 계속해서 유반의어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마크 영어 국어에서는 지난 학기, 이번 학기 계속해서 유반의어 리스트를 철저하게 암기시키고 반복된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저 주요 단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유의한 단어들 그리고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객관식 문제에서도 유반의어 관련 문제들의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둘째, 모의고사에서만 서술형을 출제하였고 서술형 문항의 길이가 이전 학기보다 현저하게 길어서 주요 문장을 꼼꼼하게 암기하고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변형 가능하지 않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기존 문제들과는 다르게 문장 성분을 변형한다든지 어형을 변형하는 문제의 비중이 더 높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문법에 대해서 이해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술형의 난이도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았고 또한 꼼꼼함을 요구하는 문제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단순한 암기를 통해 맞출 수 있는 객관식 문제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응용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저 지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나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고 가질 수 있는 학생의 생각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른다든지 혹은 지문을 읽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고르는 등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리마크 국어 영어에서는 미리 대비한 문제들 역시도 이렇게 변형돼서 출제된 문항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풀 수 있도록 실전 문제 연습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모의고사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기존 단어들과 유반어를 함께 암기하면서 반복 학습을 진행했다면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학원에서 기존 준비해 주었던 문제 및 자료들과 거의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되었으며 특히 유의어나 반의어의 경우 대부분 나눠주었던 암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 분배에 신경을 써야 할 정도로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이었고 지문의 길이가 빽빽하고 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법 문제를 꼼꼼하게 여러 개 고르는 다지선당 문항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이번 고득점의 열쇠였습니다. 우리 리마크 영어 국어에서도 문법 문제를 출제할 때 여러 개의 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많이 출제해서 이러한 시험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여러 변형 문제의 압박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학생들이 미리 대비되는 그런 예비 학습을 할 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문항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3번 문항의 경우 교과서 1과에서 출제되었는데요. 이 경우 리마크에서 직보 문항에 완전히 똑같이 적중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교과서 1과의 특정 부분을 발췌해서 이 부분에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항이었는데요. 보기의 정답이 그저 한국어냐 영어냐의 차이일 뿐이었지 그 정답 보기까지도 정확하게 저희가 변형한 대로 나와서 사실 저조차도 조금 놀랐습니다. 이번에 보기를 보시면 4번 보기가 이가 약한 나이 든 코끼리들을 위해 사탕수수를 작게 잘라주었다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직보문항은 이것을 정확하게 영어로 옮겨놓은 Sugar cane was specially prepared for the older elephants with weak teeth로 정확하게 이가 약한 나이 든 코끼리들을 위해 사탕수수를 작게 잘라주었다라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문제 찾는 문제 보기를 출제했습니다. 저조차도 놀랄 정도의 적중률이네요. 이렇게 리마크에서 공부했다면 직보문항에서 영어로 나왔던 문제 그냥 한국어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맞출 수 있었겠죠. 다음 문제는 객관식 8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교과서 4과에서 이번엔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윗글에서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 역시나 발췌 본문과 정답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했는데요. 발췌 본문 부분도 Before we can fully embrace로 시작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출제했을 뿐만 아니라 보기의 예시도 살펴보면 리마크에서 나왔던 직보 문항 같은 경우 Serious ethical issues and privacy concerns arise with AI-powered natural implants라고 해서 심각한 윤리적인 이슈와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생활 논란들이 AI로 인한 이런 임플란트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혹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비슷한 의미의 주장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 임플란트 연구를 위해 윤리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주장문의 형태로 바꿨을 뿐 발췌 본문과 정답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리마크에서 공부했다면 비슷한 내용을 그저 영어에서 한국어로 옮겨놓았을 뿐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으로 23년 9월 모의에 출제되었던 지문에서 발췌한 12번 문항입니다.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while also라는 부분 뒤에 나오는 빈칸이었고 이번에도 이 부분 뒤에 나온 내용이 preserving positive ties라고 해서 긍정적인 연대를 유지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with those we negotiate with 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협상을 하는 파트너들과 긍정적인 연대를 유지하면서 라는 내용으로 빈칸의 내용이 출제됐죠. 그런데 우리 리마크에서 나왔던 직보 문항 역시도 우리의 negotiation partner, 즉 우리의 협상 파트너들과 함께 achieve successful results for ourselves and maintain a healthy relationship 이라고 해서 스스로에게 좋은 결과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이들과의 관계도 유지한다. 즉, positive tie와 유사하게 일치하는 빈칸을 발췌했죠. 따라서 리마크에서 공부했다면 정확하게 글의 요점이 되는 부분에서 빈칸이 발췌됐을 뿐만 아니라 답안 역시나 긍정적인 연대를 함께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영어로 비슷하게 출제돼서 아마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23년 9월 모의에서 출제됐던 13번 문항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빈칸 채우는 문제였는데요. 직보 자료에서 저희가 주었던 자료 중 하나가 results suggest that 이라고 해서 이 결과가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보 자료에서 people view these minor deviations from norms in a positive light 라고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편향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조금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직보 자료에서 출제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 빈칸에서도 minor norm breaking is perceived as favorable 이라고 해서 조금만 변화하는 minor한 deviation 이것의 유사어로 norm breaking이 들어왔을 뿐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은 의미가 되었죠. 결국 긍정적으로 인지된다 라고 해서 리마크에서 나왔던 직보 자료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빈칸 발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말 적중률이 너무 높아서 저조차도 놀랐던 문항입니다. 다음 문제는 15번 문제로 25년 9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문맥상 낱말에 쓰인 문제인데요. 우리 직보 문항에서 나왔던 적중 문제가 바로 contrary라는 정확한 happen 뒤에 나오는 부분으로 여기서도 역시나 develop in accordance라고 해서 in accordance가 contrary의 완전히 반대말이라는 부분을 직보 수업 때 저희가 유반이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진행했었습니다. 즉 직보 수업에 참가했던 학생이라면 이렇게 in accordance와 contrary가 서로 반대되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구나 라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밑줄친 부분에서 흐름상 어색한 것 혹은 흐름상 문맥에 맞는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두 군데의 빈칸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에서 A와 B, C 중 B, C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예상 문제에서 C와 E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낱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예상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리마크에서 공부했다면 정확한 예상 문제를 직보 당일에 시험과 유사한 시간과 그 형태로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모의 시험지를 진행했을 것이고 그냥 단순히 풀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답안지 마킹까지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저 답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레스의 유사어가 advance나 development 등이 있다라고 배우면서 완벽한 유의어 학습을 진행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advancement가 유의어구나 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17번 문항은 23년 3월 모의에서 출제되었는데요. 우리 적중 문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똑같은 빈칸을 출제했고 유사어가 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답에서는 irregular 그리고 locked in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실제 시험에서는 irregular를 대신해서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출제하고 그리고 locked in 역시도 이와 함께 꼭 사용되다 라는 뜻으로 이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하기 위해서 출제되었고 이 실제 시험에서도 essential 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유사 어휘를 출제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빈칸과 완벽한 유사 어휘 그리고 시험 전날의 복습까지 함께 얻을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다음 21번 문항은 25년 9월 모의에서 출제된 문항인데요. 같은 지문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비해서 요지문을 출제했고 그 요지문 내에 A와 B 등의 빈칸을 채워 넣는 문항으로 연습했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빈칸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했을 뿐 아니라 출제 보기에 들어갈 만한 동의어 리스트도 미리 직보해서 제공했었습니다. 따라서 distinguish의 반대말이 admit라는 것 혹은 relinquish와 reduce가 비슷한 의미이다. 이런 것들이 미리 직보 수업에 참여했다면 유사한 동의어 리스트 그리고 반의어 리스트를 받아서 암기한 단어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적중률이 매우 높게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술형 문제로 넘어가서 25년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빈칸 채우기 논술 문제입니다. 이 논술형 문제의 경우 B번 답안이 air resistance로 공기 저항에 관한 지문의 주요 어휘, 즉 키워드였고 우리 리마크에서 나왔던 직보 문항의 영작 문제 역시도 air resistance라는 주요 키워드를 활용하는 영작 문제로 비슷하게 키워드를 일치하여 학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리마크에서 직보 문항을 풀었다면 영작에 성공했을 것이고 그러면 주요 키워드를 사용해서 영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논술형 1번 문제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논술형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25년 9월 모의에서 출제된 문제로 조건을 사용해서 참고하여 영작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조건으로 출제한 단어들이 거의 유사하게 일치하여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리마크의 적중 문제를 공부했다면 이런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것 혹은 trigger, track, molecule 등의 유사 어휘를 통해서 영작하는 것을 미리 연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논술형 3번 문제를 풀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리마크 영어학원에서 직접 준비한 기말고사를 위한 고득점 전략이 궁금하다면 다음 리마크 영어학원의 10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영어 수업도 함께 참여해서 기말고사의 고득점 대비를 위해 참여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말고사 대비 고득점 전략도 리마크 영어학원과 함께 하면 여러분에게 고득점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